주택담보대출 8%, 마이너 통장 10%, 카드론 15% 시대가 올 거라는데요. 와, 이 너무 빠른 거죠. 너무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빠른 속도로 오를지는 사실 몰랐습니다. 이렇게 금리가 저렇게 가파르게 오르면 사람들, 빚을 낸 사람들의 이제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는 이제 당연히 이제 감안해야 되는 거죠. 좀 많이 안 좋죠. 많이 우려스럽습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어떻게 될까? 뭐 이런 이제 우려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. 당연한 얘기. 참 살아가는 게 많이 두렵겠다. 많이 어렵겠다.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. 이제는 경제 수축기에 왔다라고 봐야 됩니다. 경제 수축기에. 뭐 현금이 이제 왕이라고 얘기하죠. 현금이 왕이 아니라 현금이 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인 거죠. 앞으로 이런 기조는 최소 3년에서 5년간 갑니다. 그 이후에 자산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지. 지금은 함부로 신경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. 뭐 현재 대출금리가 이제 7월 달에 4.1에서 6.2던 게 지금 4.2에서 6.6이랍니다. 뭐 고정금리는 4.2에서 6.1에서 4.4에서 6.8까지 올랐다고 하고요. 뭐 지금 현재 9월 23일 기준에 4.4에서 6.8이다. 그러면 뭐 10월달하고 10월, 11월 뭐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? 그냥 상단이 8% 되는 거죠. 8% 되는 겁니다. 뭐 5.4에서 8%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5.4에서 8%, 5.5에서 8% 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다라는 거죠. 이게 주담대 금리고 마이너 통장은 뭐 그보다 더 높은 뭐 이제 7에서 한 10%쯤 되겠죠. 카드로는 뭐 14%, 15%인 거고. 우리가 2000년 초반만 해도 신용카드 쓰면 카드론 금리가 한 15%, 16% 했었습니다. 그게 뭐 아주 꽤 오래전은 아니라는 거죠. 뭐 주담대 금리 연 8%면 3억 원을 30년 만기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빌리면 매월 200만 원 갚아야 된답니다. 200만 원. 연금리가 상단이 4%였을 때 월 상환액이 120만 원이었는데 무려 80만 원이 늘어나는 거죠. 이자 부담이 66% 늘어나는 거랍니다. 참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거죠. 뭐 이걸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. 뭐 4% 금리에 월 상환 120만 원 할 때까지만 해도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200만 원 되니까 갑자기 입이 벌어지는 거죠. 게다가 저게 10%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월 상환액이 뭐 240만 원 되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. 3억 빌려서 저 정도인데 5억 빌렸으면 어떻게 됩니까? 그냥 무너지는 거죠. 이게 이제 앞으로 닥칠 일이다라는 걸 예정하고 지내야 됩니다. 뭐 이제 어떡합니까? 저금리로 연끌한 차주들이 뭐 조금이라도 싼 이자 찾아다녔죠. 뭐 인터넷 은행이 상대적으로 좀 싸댑니다. 뭐 대환대출 같은 거 해야죠. 대출 갈아타기 말이죠. 뭐 자격이 된다면 3%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안심전화 대출도 괜찮다고 합니다. 뭐 당연한 거죠. 시중금리보다 안심전화 대출의 금리가 낮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봐야죠. 필요합니다. 이제 돈 없이 무리하게 연끌한 사람들의 삶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. 이제 전세 대출금리도 무지하게 오릅니다. 뭐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금리 따라 팍팍 오른다라는 거죠. 금리가 더 오를 것 같다. 이미 주담대 8%에 진입했다. 뭐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. 금리 안 올리면 뭐 물가는 더 못 잡는다라는 거죠. 미국이 정해놓은 이 법칙인 거죠. 금리 안 올리면 원달러 환율이 1,500원도 넘고 1,600원도 될 텐데 잘 봐야 되는 거죠.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이 벌어진다. 아니요. 실제로 경험해봤죠. 1997년, 98년에요. 뭐 잘 봐야 되는 겁니다. 살아가는 삶이 빡빡해진다. 뭐 많이 어렵다.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겠습니다. 이제 점점 더 삶이 어렵다. 힘들다라고 봐야 됩니다. 뭐
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가 이제 급등하고 있죠. 그리고 자산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관심을 점점 더 내려놓고 있죠. IMF 시즌2가 이미 시작됐습니다. 얼마나 많은 기업이 망하고 무너질까? 대규모 해고가 벌어질까? 겁나는 거죠.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. 대규모 실업대란, 물가 폭등 말이죠. 이제는 김치도 함부로 못 담궈 먹죠. 라면값과 밀가루 가격이 대폭등하고 있습니다.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할 수밖에 없죠. 이제 밥값도 15,000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이제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 근처에 뭐 밥값이 뭐 국수 종류가 14,000원, 국밥이 15,000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. 물론 잘 찾아보면 구석구석에 뭐 9,000원, 만원 한 데도 있긴 하지만은 뭐 이제 평균 가격이 이제 점점 높아진다라는 거죠.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?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할인점에 가서 이제 싸게 구매할 생각해야 되는 거죠.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서 뭐 중고물품도 거래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. 이렇게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공리를 해야 되는 거죠. 공동으로 대량 구매해서 나눠 먹는 게 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오면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. 힘든 일만. 그럴 때 싸게 자산을 매입할 뭐 기회도 오는 거죠. 뭐 곧바로는 아니지만 뭐 미국의 기준금리가 뭐 연말 되면 4.5%, 내년 되면 뭐 5.5%, 6%가 된다고 하죠. 두고 봐야 되는 거죠.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 많은 것들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. 예술품, 명품, 부동산, 주식 등 다양한 물건들이 대거 나온다라는 거죠. 3분의 1 가격에. 완전 쌀 때 말이죠. 완전 싸게 사면 뭐 좋은 거죠. 그때는 집값 떨어지고 난리 나면 뭐 종부세도 깎아주고 양도세도 깎아주고 뭐 온갖 혜택을 다 준다는 거죠. 제발 사달라고. 집 사는 사람들이 영웅이라고. 그렇게 이제 떠받들어 주는 거죠. 그럴 때 조용히 들어가서 사면 된답니다. 그게 대박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네요. 앞으로 한국 자본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답니다. 그런 대충격에 돈 되는 정보를 봐야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. 사실에 기반한 자료를 봐야 된다는 거죠. 한국기업평가, 한국신용평가 리서치 보고서, 그리고 국제금융센터의 자료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주담대 8%, 마통 10%, 카드론 15% 시대.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워질 거다라고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.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이미 왔고 그러한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질 거다라고 마음 먹고 지내야겠다라는 거죠. 절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